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비디오를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의 좀 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기계학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딥러닝 모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연구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딥러닝 모델이라는 게 그 학습 데이터, 깨끗한 학습 데이터만 충분히 많으면 이제 잘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연구를 하는 것도 보시면은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한 연구는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뭐 예로 들면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뭐 레지넷 나온 지가 지금 7년, 8년이 돼가는데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나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네트워크는 없고 오브젝트 디텍션도 마찬가지죠. 페스트 RCN에 나온 지가 마찬가지로 이게 2014, 15 그때쯤 나왔으니까 거의 6, 7년 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연구에서 많이 하는 것도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으면 잘 되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도 그 측면에서 좀 많이 하는 거고, 뭐 퓨전 러닝도 이제 이그젠플 몇 개로 새로운 태스크를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거고요. 요즘 메타러닝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약간 메타러닝과 퓨전 러닝이 좀 동의어처럼 가고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메타러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적으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트레이닝 데이터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랜덤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데이터가 올 때마다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꾸겠다. 그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인데 그 철학이랑 데이터가 적은 상황이랑은 이제 안 맞는 거죠. 데이터가 적으면 업데이트도 조금밖에 못 할 거고 그러면은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그레디언트 스텝을 몇 번만 밟으면 이제 옵티멀 파라미터를 얻을까. 그거에 이제 메타러닝에서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주제죠. 그래서 예, 요즘 트렌드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없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 슈퍼바이스 러닝 그러니까 레이블 데이터가 많은 상황을 가정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연구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레이블이 없을 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계학습 때 얘기하던 게 언슈퍼바이스 러닝인데 근데 이제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쉽지가 않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슈퍼바이스 러닝은 뭐죠? X가 데이터가 줘졌을 때 이런 X가 나오면 이런 Y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디자이어드 아웃풋을 같이 쌍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학습 알고리즘한테 내가 이런 인풋 나왔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 걸 바란다는 걸 명확히 알려주는 거고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X만 주고 디자이어드 아웃풋을 안 주죠. 안 주면은 그냥 X만 주고 네가 알아서 배우라는 건데 그래서 기계학습이 네가 알아서 배웠는데 그게 사용자 뜻에 딱 맞을 확률은 없겠죠. 그래서 뭐 클러스터링을 예로 들면 여러분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뭐 수많은 게 있는데 적용을 해보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어요. 클러스터링이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항상 나옵니다. 알고리즘을 바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 탓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안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언슈퍼바이스 러닝도 뭐 이제 발전은 있지만 약간 좀 정체돼 있다. 그리고 성능이 어쨌든 간에 슈퍼바이스 러닝보다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스라는 건 이제 스스로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슈퍼비전 시그널을 네가 한번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시그널을 바탕으로 한번 슈퍼바이스드 러닝 하듯이 한번 배워보자. 그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비전이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 했을 때 새로운 태스크, 여러분 새로운 태스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셋을 새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데랑 이제 과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심 있는 건 분량이냐 양품이냐 그거를 이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만 놓고 봐도 애플 아이폰도 매년 바뀌고 그 삼성폰도 뭐 몇 개월마다 바뀌죠. 그러니까 품목이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이 정말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새로운 품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레이블을 해야 된다는 거죠. 레이블을 안 하면은 뭐 트랜스퍼 러닝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계학습은 근원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태스크가 조금만 바뀌어도 레이블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몇몇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슈퍼비전 자체가 헝그리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메디컬 데이터다, 희귀병이다. 그거는 이제 샘플 수도 작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데이터를 얻는데 수많은 돈과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사람이 배우는 과정을 보면 사실 부모가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몇 개 없고요. 스스로 배우는 거죠. 부모는 이제 뭐 하지 마, 뭐 해. 이렇게 가끔 얘기해 주는 거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아기가 그냥 이거저거 지가 혼자 해보다가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결국엔 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셀프 슈퍼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언슈퍼바이스 러닝인데 근데 이제 예전처럼 그냥 레이블된 데이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슈퍼비전 시그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예측하도록 이제 학습을 하자.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부분을 뭐 이렇게 가린다든지 혹은 데이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든지 한 다음에 원래 데이터가 뭘까? 그거 한번 맞춰봐라. 그런 식의 이제 그거는 온전한 데이터만 있으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는 태스크죠. 그래서 요 이제 프락시 태스크, 프리텍스트 태스크, 억실러리 태스크라고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예전 이 아이디어는 뭐 예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빵 뜨게 된 계기가 이제 NLP 쪽에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로서 이제 배운 모델들이 이제 대세가 되면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더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버트라든지 GPT-3라든지 혹은 요즘 새롭게 나오는 모든 모델이 이제 많은 경우 셀프 슈퍼비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모달리티, 뭐 이미지, 비디오, 스피치에서도 이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하죠.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때 모델이 이제 푸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셀프 슈퍼바이스드 메소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걸 억실러리 태스크,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라고도 한다. 그래서 뭐냐면 데이터 스스로 레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을 예측해봐라. 그래서 뭐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많은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페이퍼를 보시면은 그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제안하느냐 그런 걸로 이제 귀결이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예전부터 쓰였던 거는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이 단어 시퀀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얼마나 라이클리한지 확률을 나타내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인룰을 적용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될 것이냐 그걸 예측하는 태스크죠.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영어로 된 문장만 있으면은 이거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thing이라는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할까? 그래서 nothing을 맞추면 오케이고 틀리면 로스가 나오는 거고
nothing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뭘까? 그래서 is라고 모델이 뱉으면은 오케이고 틀리면 또 로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온전한 텍스트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트에서 이제 유명한 거죠. 이건 클로즈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익 토플을 보면은 영어 시험에도 이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있고 이게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이 있고 1, 2, 3, 4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토플 점수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클로즈 태스크는 예전부터 있던 태스크고 그 버트에서도 결국엔 문장에서 이제 랜덤으로 단어를 이제 매스크 토큰으로 바꾸고 이 단어가 뭘지 예측해봐라. 그게 이제 태스크였습니다. 그리고 넥스 센텐스 프레딕션은 이제 문장 2개 주고 이게 원래 그 문서에서 그 다음 문장인지 혹은 임의의 문장인지 그거를 이제 맞추는 거죠. 이것도 온전한 그 문서만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버터에서는 쓰였는데 그 이후에서는 많이 안 쓰인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쪽으로 넘어오면 일단 패치를 요 렐러티브 포지셔닝이라고 이건 좀 그 2015년이니까 좀 오래된 거죠. 오래된 그 버트가 나오기도 훨씬 전에 나온 내용이고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랜덤으로 패치를 하나 정합니다.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8개를 이제 정해요. 근데 이제 약간 랜덤 노이즈를 좀 주고 크기도 좀 바꿔가면서 이제 8개를 딱 주변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패치를 2개를 주고 야, 이 빨간색 패치가 요 8개 포지션 중에 어딜까? 그래서 A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풀도록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모델이 스페셜 컨텍스트를 배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이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어 주고 기본적으로 이 페어가 시밀러하냐, 디스밀러하냐. 그래서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썼습니다. 매트릭 러닝에서는 거의 이런 걸 썼죠. 그래서 트리플렛 로스라고 해가지고 앵커 주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 클래스 주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클래스 준 다음에 앵커와 파지티브의 거리가 앵커와 네거티브의 거리보다 어떤 컨스탄트보다 작아야 된다. 컨스탄트 크기보다도 작아야 된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건 뭐냐면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패치를 뽑은 다음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어그먼테이션을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패치는 이제 같도록 예측하도록 하는 거고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패치랑은 다르도록. 그래서 비록 개 이미지에서 다른 개 이미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건 이제 네거티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NN과 MLP라는 부분만 이제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여튼 가장 액티브하게 연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도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넘어오면서 그 누가 더 많은 데이터 쓰냐, 누가 더 리소스가 많냐의 그 경쟁으로 좀 흐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받침이 안 되면은 연구 조치도 하기 힘든 분야도 그 주제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지금 한창 열심히 하고 왜냐면 성능이 좋으니까 그리고 적은 데이터 혹은 심지어는 제로샷으로도 어떤 태스크를 풀어도 곧잘 푸니까 그래도 이거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스크 인디펜던트 모델이 결국에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NLP 태스크라고 하면 NLI 모델은 알고리즘 A가 좋고 센티멘털 애널리시스나 알고리즘 B가 좋고 그래서 수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이제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 같은 경우에 데이터도 필요하고 레벨도 필요한다. 근데 이제 버트는 어떻습니까? 버트는 이제 하나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버트가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원인은 이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연구를 보시면은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뭐 어떻게 잘 컴비네이트하고 어떻게 잘 어떻게 좋은 거를 생각을 해낼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너무 또 쉬우면은 배우는 게 없고, 그러니까 넥슨 테스트 프레딕션 버트에서 그게 이제 잘 안 쓰이죠.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우면은 어려운 대로 또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좀 다양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페어드 시그널이라는 게 많은 경우 존재를 하니까 그걸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비주얼, 그다음 소리는 이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마찬가지로 얼굴과 보이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여튼 스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주고 다른 데이터 맞추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트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분들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그래서 연구진이랑 같이 했고요.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이제 많은 컴퓨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좀 매우 힘들었겠죠. 이런 류의 연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관심 있는 태스크는 뭐냐면 이제 동영상이라는 건 이제 너무 많죠. 그래서 아주 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동영상의 많은 경우가 이제 오디오와 비주얼의 싱크가 맞춰져 있는 데이터고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이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배우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트가 그 NLP에서 빵 뜬 이후에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버트를 활용한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 비디오 버트라고 해가지고 버트인데 근데 이제 요리 동영상을 써가지고 실제로는 이 동영상을 가져다가 구글의 그 음성인식을 돌려가지고 텍스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얻어가지고 어떤 짧은 서브샷이랑 그때 이제 사람 그 동영상에서 한 얘기랑 이제 페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도 보시면 그 매스크 토큰을 이제 쓰는 거죠. 언어에서도 쓰고 비디오는 이제 사전에 그 딕셔너리 러닝, K-민스를 돌려가지고 여러분이 컴퓨터 비전 했으면 아실 텐데 그 딕셔너리 러닝을 해가지고 비주얼 워드로 바꾼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주얼 워드의 일부를 매스크 토큰으로 바꾸고 그거 예측하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버트를 학습을 하면 얘가 이제 다양한 비전 앤 랭귀지 태스크를 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비디오 캡셔닝도 하고 뭐 비주얼, 커먼 센스 리즈닝도 하고 뭐 코레퍼런스 레졸루션도 풀고 뭐 수많은 걸 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가 이제 다양한 이제 시각과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태스크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존 모델들은 그 버트를 일단 갖다 프리트레이닝 된 버트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일단 버트 모델 자체가 크죠. 버트라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모델 자체가 다 크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비주얼 오디오 쪽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 버트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가지고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 비디오 그걸로 프리트레이닝 된 파라미터를 그냥 오디오 비주얼에 쓰면은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토픽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제 또 동작을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버트로서 프리트레이닝 된 버트를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뭐 비주얼 비전 앤 랭귀지 태스크로 재학습을 하는 과정 없이 그냥 버트 자체를 우리가 쓰지 말고 물론 트랜스포머는 쓰지만 그렇게 큰 모델은 쓰지 말고 한번 좀 잘 배워보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델 전체가 이제 end-to-end으로 트레이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사이즈도 엄청나게 작은 그런 걸 이제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컨트리뷰션은 뭐냐면
이제 end-to-end trainable audio visual transformer라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그 멀티모달 버트 기반의 모델이라는 거는 그 뭐 버트에 프리트레이닝 된 걸 쓴다든지 혹은 랭귀지 부분은 버트에서 학습된 파라미터를 그냥 픽스하고 뭐 오디오 비주얼 쪽 아니 텍스트 비주얼 쪽만 파인 튜닝 한다든지 뭐 아니면 헤드만 파인 튜닝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트레이닝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잘하려면 어떤 프리텍스트 태스크 혹은 로스를 정의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비주얼 온리, 오디오 온리, 오디오 비주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뭐 아주 높은 성능을 거두었다. 그런 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모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포머를 씁니다. 그리고 버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레이어로 이제 뭐 버트 같은 경우에는 24레이어도 쓰고 뭐 그랬는데 여러 레이어로 된 트랜스포머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도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비주얼,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큰 트랜스포를 쓰는 게 좋은지 혹은 이제 각각을 따로 쓰는 게 좋은지 혹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비주얼 인코딩을 위한 버트 아니 트랜스포머를 쓰고 오디오를 위한 트랜스포머를 쓰고 얘네들로부터 이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쓰는 게 성능이 더 좋아서 이런 식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는 CNN을 썼습니다. 오디오 쪽도 CNN, 비디오 쪽도 CNN. 그렇게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이 이제 알버트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온 얘기인데 처음 나온 얘기죠. 그래서 알버트가 뭐냐면 버트를 이제 라이트하게 만든 라이버트로 이제 제한된 모델이고 작년 아이클리어에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트보다 파라미터를 엄청나게 많이 줄였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웨이 쉐어링입니다. 그래서 뭐 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24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있는데 걔네들의 파라미터를 그냥 한 세트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꽤 괜찮았다. 이게 이제 알버트에서 제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만약에 그 멀티모달 파트에도 트랜스포머가 있고 오디오 비주얼 부분에도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을 전혀 안 쓴다고 하면 128 메가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요 오디오 인코더끼리는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고 요 비주얼 트랜스포머의 레이어끼리 또 파라미터 쉐어링하고 멀티모달끼리 파라미터 쉐어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21메가 그다음에 다 파라미터 쉐어링하면 7메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한 방식으로 쓰면은 이제 4메가만 쓰면 됩니다. 4메가만 쓰면 된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각각 레이어마다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을 할 거니까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를 이제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요 U 부분은 이제 쉐어를 하고 요 뒷부분은 이제 그 오디오끼리는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보라색은 다 똑같죠. 그래서 이 U 부분은 모든 트랜스포머가 다 쉐어링을 하고 이 뒷부분은 오디오끼리는 같은 걸 쓰고 비주얼끼리는 같은 걸 쓰고 멀티모달끼리는 같은 걸 쓰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O를 뭐 디멘전을 대충 이런 식으로 주다 보면은 훨씬 파라미터가 원래는 MN인데 W가 M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앞서 보여드린 대로 128, 21, 7, 4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3메가임에도 불구하고 파라미터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 요거는 요 키넥트 사운드 데이터셋에 대한 거고요. 트랜스포머가 이제
6 레이어가 있는 거고, 이 엑셀이라는 건 뭐냐면 레이어 길이. 그러니까 요 보시면은 요 레이어 길이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로스 트랜스포머라는 건 이제 이게 세 개의 크로스 트랜스포머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끼리 이제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둘 다 썼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쉐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쉐어하면은 이제 파라미터수도 좋고 훨씬 더 좋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할 때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일단 비디오 이제 저희 인풋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초짜리 영상이라고 해보죠. 30초짜리 짧은 클립이면 1초씩 나눕니다. 1초씩 나누고 그럼 총 30개가 있는 거죠. 그런 거 30개를 이제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주는데 일부러 이렇게 매스크드 토큰으로 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매스크드 토큰을 쓰려면은 그 오디오랑 비주얼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트에서도 어떻게 했죠? 매스크 토큰의 그 실제 토큰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해가지고 그걸 예측을 해서 못하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왔는데 근데 오디오 비주얼 같은 경우엔 그렇게 디스크리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강제로 디스크리타이즈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하진 않고 그냥 컨티뉴어스한 걸 그냥 씁니다. 컨티뉴어스한 걸 그냥 쓰는데 요 뮤추얼 인포메이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가려진 거랑 가려진 거에 대해서 실제의 뮤추얼 인포메이션과 그다음에 네거티브 샘플은 이제 그 실제 말고 네거티브로 이제 몇 개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레이쇼가 이제 높아지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할 때 저희가 제안한 게 스토캐스틱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이제 스토캐스틱 샘플링을 했는데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그 네거티브 샘플을 선택을 할 때 이제 그 영상의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거티브 샘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 이제 클립인 것 같은데 요게 예를 들어서 가려졌다고 해보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실제인데 그거에 대한 얘가 이제 true고 그 true 외에 네거티브 클립들에 대해서 요 true를 이제 계산한 게 요 로스가 이제 미니마이즈 되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디스크리타이즈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선택을 할 때 이거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해가지고 XM의 XT랑 비슷하니까 얘는 이제 선택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랜덤 샘플인데 랜덤 클립인데 랜덤 클립이면 또 네거티브 샘플이 너무 쉬우니까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드 네거티브도 넣고 다이버시티도 강조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안한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선택을 할 때 요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해서 스토캐스틱 샘플링을 하면은 이렇게 좋다는 거고 미니 배치에서 그냥 샘플링을 했다. 이거는 그냥 랜덤 클립의 그 1초짜리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네거티브 이그젬플로. 그러면 너무 쉬운 경우죠. 쉬운 경우고 이 시퀀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그 30초라고 하면 1초씩 잘라가지고 30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트루 말고 네거티브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이그젬플만 준 거예요. 네거티브 이그젬플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드 네거티브를 주면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지보다도 오히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적절히 주는 게 좋다. 너무 어려운 것만 주면은 내가 제대로 학습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요거는 UCF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요거는 영상만 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뭐 좋은 성능을 거뒀다는 거고요. 요거는 프리 트레이닝 자체를 아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프리 트레이닝 자체를 안 했고 그 데이터라고 된 거는
이제 이니셜 파라미터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된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디오 비주얼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보시면은 뭐 비주얼 온리에서는 컴패러티브한 게 나왔고 이제 오디오 온리, 그다음에 오디오 비주얼에서는 이제 이런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잘 된다. 뭐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새로운 노벨트는 이와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시간 관계상 하이 레벨 아이디어 두 번째는 이제 하이 레벨 아이디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데 이제 컴프레스드 비디오를 바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아마 인터넷을 쓴다고 하면 인터넷 사용의 99%가 요즘은 동영상을 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영상이라는 건 이제 압축된 형태로 있는 거죠. 서버에는. 그리고 이제 압축된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서 디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야지 네트워크 이제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는데 하이 퀄리티로 보고 싶고 이제 렉이 걸리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을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버에는 압축된 비디오 형태로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서버에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유튜브인데 여러분이 유튜브 구글에서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한다고 하면 그 서버에 그 압축된 걸 이제 풀어야 돼요. 압축을 디코딩을 한 다음에 거기다 대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건 다 그 RGB 비디오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압축된 비디오에서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겠다.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하여튼 잘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압축된 상태에서 바로 하면 한 10배 정도 빨라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디오가 실제로 어떻게 압축이 되어 있냐고 하면은 코덱에 따라 좀 다른데 뭐 mpeg4고 버전이 뭐 하여튼 버전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 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이 압축 방법이고요. 이건 뭐냐면 동영상이 있으면은 그룹 오브 픽처 GOP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눕니다. 여러 서브샷 같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GOP마다 그룹 오브 픽처스마다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고 요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냥 JPEG 이미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룹 오브 GOP 픽처스에 I 프레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P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P 프레임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모션 벡터 이렇게 이제 블락 형태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프레임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영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이렇게 좀 콜스하게 나타내는 모션 벡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하면은 이제 좀 약간 이상하니까 이제 레지듀얼까지 같이 저장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 짧은 서브샷에 대해서 원래 같았으면 이 JPEG 프레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한 장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로우 레벨 정보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한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 아이프레임이랑 그다음에 모션 벡터 그러니까 P 프레임의 모션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네트워크, 레지더를 인풋으로 받는 네트워크. 그래서 이 세 개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새로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제안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R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얼리 퓨전, 레이 퓨전, 뭐 미드 퓨전 이런 식으로 비디오 쪽 하는 사람들은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언제 합치느냐
그게 이제 여러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I프레임과 P프레임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CNN이 이렇게 3D CNN이 돌다가 중간에 한번 풀링을 해가지고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 요 I프레임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서 그 어텐션 웨이트만큼 해서 이제 PM 혹은 R 그 패스웨이에 이제 컨캣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추가하는 거고 M과 P도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어텐션을 적용하는 걸 이제 아이패스웨이, 아이프레임 표현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 맨 마지막에 컨캣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음 제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프리텍스트 태스크 두 개를 제안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룹 오브 이런 그 프레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속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타임 프레임 정도가 있고 이 스페셜하게는 2x2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걸 딱 준 다음에 야 여기서 가장 모션 에너지가 큰 부분을 모델이 한번 예측을 해봐라. 우리가 이제 요 모션 필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패스웨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죠. 근데 네트워크 보고 아이프레임만 딱 본 다음에 모션이 가장 큰 데를 예측을 해라. 근데 이제 요걸 2x2로 이렇게 나눠서 그걸 예측하라는 것도 했고 2x2, 3x3, 4x4 해가지고 모션 에너지가 가장 큰 데 예측해봐라. 그리고 요 템포럴하게도 5개를 보여주고 각각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하나만 보여주는 거, 3개만 보여주는 거, 3개까지 보여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프레임이 있고 모션이 있고 그 뭐죠? 그 레지듀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션이랑 레지듀얼을 막 바꿔요. P프레임을 막 바꾸고 혹은 랜덤으로 이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셔플을 하는 거, 뭐 시프트를 한 다음에 그래서 모델은 이제 I프레임과 P프레임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 4개 중에 뭐냐 그래서 제대로 온라인 된 거냐 혹은 랜덤으로 막 셔플링이 된 거냐 그걸 이제 맞추도록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소타를 찍었다. 이런 뭐 슈퍼바이스 세팅, 그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스 세팅에서도 그렇고 런타임 분석을 해보면 기존의 그 압축된 비디오를 가져다가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훨씬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2개는 아이클리오 올해 아이클리오에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올해 그 ICML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하이레벨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언슈퍼바이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기존에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하든지 뭐 그게 메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언슈퍼바이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한 새로운 개념, 넌리니어 익스프레시비티 라는 걸 제안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것도 되게 좋은 워크인데 ICML, 올해 ICML에서 그 오랄로 선택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워크이긴 한데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인풋과 레프레젠테이션과 인포메이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하는 아이디어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인코더의 넌리니어 익스프레서비티를 증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코더 이니셜라이저 했을 땐 이렇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 차이를 보시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리니어 리전이 되게 많죠 오른쪽에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하나의 리니어 리전으로 많이 매핑이 됩니다. 근데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3개 데이터가 그냥 한쪽 영역에 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익스프레시비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워졌다고 하면 그 우리가 이 위에다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항상 요 라인 위 상에서만 우리가 디시전 서페이스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리 해봐도 요 2개는 이제 틀리는 거죠. 근데 이제 넌리니어 익스프레시비티가 이렇게 높은 인코더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면 거기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쉽게 이제
제로 트레이닝 에러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배울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노이즈 액티베이션, 노이즈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는 그 아이디어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제 레이블이 있는 거는 그 레이블이라는 게 많은 경우 사람이 달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달아준 레이블이 충분히 많다. 그럼 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준 레이블은 소수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가지고 얘가 프리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그 프리 트레이닝에 대해서 소수의 레이블로만 배워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우리가 프리 트레이닝 지금 이 세 페이퍼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프리 트레이닝, 셀프 슈퍼바이스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거기다 대고 이제 파인 튜닝 정도만 하면은 이제 소토 모델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이유 때문에 쓰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